한국 아이가 캐나다 학교에 가져간 김밥 한 줄이 학교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 살고 있는 브랜든 윌슨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겪었던 일로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 반에 한국에서 온 전학생이 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먼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그 작은 전학생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준이라는 이름의 그 아이는 정말 조용했습니다. 키도 작고 영어도 서툴러서 수업 시간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쉬는 시간에도 혼자 책상에 앉아 있거나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축구팀 주장이었고 반에서 인기도 많았거든요. 새로운 조용한 아시아 아이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마다 서준이가 혼자 구석진 곳에서 도시락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카페테리아에서 햄버거나 피자, 샌드위치 같은 것들을 먹는데 서준이만 혼자 계단 구석에 앉아서 뭔가 다른 음식을 먹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은 서준이가 도시락을 먹다가 고개를 숙이고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마 고향이 그리워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모습이 왠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도 여름에 할머니 댁에 갔다가 돌아올 때 비슷한 기분을 느꼈던 적이 있거든요. 며칠 동안 서준이를 지켜보면서 점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무슨 음식을 먹기에 혼자서만 먹을까 하는 궁금증 말입니다. 멀리서 보니 하얀 밥 위에 뭔가 색깔 있는 것들이 올려져 있는 것 같았는데 캐나다 음식과는 확실히 달라 보였습니다. 서준이의 도시락은 정말 특별해 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비닐봉지에 넣어온 샌드위치나 과자가 아니라 예쁜 도시락통에 정성스럽게 담긴 음식이었어요. 색깔도 다양했고 모양도 신기했습니다. 특히 김으로 싼 둥근 것들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모습이 마치 작은 예술품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신기했던 것은 냄새였습니다. 서준이가 도시락을 열 때마다 복도에 향긋한 냄새가 퍼졌는데 그 냄새가 정말 독특했어요. 달콤하면서도 고소하고 뭔가 깊은 맛이 날 것 같은 그런 냄새였습니다. 평소 냄새에 별로 관심이 없던 제가 자꾸 그 냄새를 찾게 될 정도였으니까요. 점심시간마다 그 냄새를 맡으면서 저는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그 음식이 무슨 맛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준이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영어도 잘 못하는 아이와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며칠이 더 지나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서준이의 도시락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다가 냄새를 맡고 고개를 돌리는 아이들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모두 멀찍이서 구경만 할 뿐 아무도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점심시간, 저는 드디어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서준이가 평소처럼 계단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열고 있을 때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서준이에게 다가가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했던 제가 이렇게 떨릴 줄은 몰랐어요. 서준이는 제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더니 황급히 도시락 뚜껑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아마 다른 아이들처럼 자신의 음식을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괜찮다는 표시를 하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서준이의 도시락을 가까이서 본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본 어떤 음식보다도 예뻤거든요. 하얀 밥 위에 김이라는 검은 김으로 둘둘 만 것들이 동그랗게 썰어져서 정말 깔끔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각각의 김밥 속에는 노란색, 주황색, 초록색의 재료들이 들어있어서 마치 작은 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빨간 양념이 발라진 무와 다른 반찬들도 아주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누군가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정성껏 만든 음식이라는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냄새였습니다. 가까이서 맡아보니 참기름의 고소한 향과 김의 바다 냄새,
그리고 각종 채소들의 신선한 향이 어우러져서 정말 식욕을 자극했어요. 평생 햄버거와 피자, 샌드위치만 먹고 살던 제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서준이는 제가 자신의 도시락을 유심히 보는 모습을 보고 당황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또 다른 아이가 자신의 음식을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걱정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감탄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아름답고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서준이에게 정말 맛있어 보인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나만 맛볼 수 있는지 몸짓으로 물어봤어요. 서준이는 처음에 놀라는 표정이었지만 곧 이해했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김밥 하나를 떼어서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작은 김밥 한 조각을 받아든 순간 저는 정말 설레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음식이었거든요. 김밥을 자세히 보니 겉은 검은 김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는 하얀 밥과 노란 단무지, 당근, 시금치 같은 채소들이 예쁘게 들어있었어요. 정말 작은 예술품 같았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세상이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김의 짭짤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고 씹을수록 밥의 단맛과 각종 채소들의 서로 다른 맛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어요. 특히 참기름의 고소한 맛이 모든 재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음식에서 이렇게 복합적이고 깊은 맛이 난다는 것이었어요. 햄버거처럼 기름지지도 않고 샌드위치처럼 단조롭지도 않았습니다. 각각의 재료가 자신만의 맛을 내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한 입 먹고 나니 자꾸 더 먹고 싶어졌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평소 좋아하던 햄버거나 피자도 한두 입 먹으면 물리기 시작하는데 이 김밥은 씹을수록 더 맛있게 느껴졌거든요. 서준이가 조심스럽게 또 하나를 건네주자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먹었습니다. 두 번째 김밥을 먹으면서 저는 서준이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맛있는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다니 정말 부러웠어요. 그리고 이 음식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정성스럽고 사랑이 많은 분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분명 서준이의 어머니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예쁘고 맛있는 도시락을 싸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에밀리가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우리 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학생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해서 모든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평소 저와도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에밀리가 다가오면서 저와 서준이가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아마 평소 인기 많은 제가 새로운 조용한 아시아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이 의외였나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기 중에 퍼진 김밥 냄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에밀리는 우리 앞에 서서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난다며 서준이의 도시락을 흘끔흘끔 쳐다봤습니다. 저는 방금 전 경험한 그 놀라운 맛을 생각하며 에밀리에게 정말 맛있다고 설명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독점욕 같은 것도 생겼습니다. 이 특별한 음식을 혼자만 알고 있고 싶다는 마음 말이에요. 서준이는 에밀리가 나타나자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인기 많은 여학생 앞에서는 더 긴장이 되는 모양이었어요. 도시락을 다시 덮으려고 하는 서준이를 보며 저는 괜찮다고 안심시켜주려 했지만 에밀리의 관심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김밥이 뭐냐고 물어보자 저는 한국 음식이라고 간단히 설명해줬어요. 그러자 에밀리의 눈이 더욱 반짝였습니다. 평소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던 에밀리였거든요. 자신도 한 개만 맛볼 수 있냐고 부탁하는 에밀리를 보며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준이는 에밀리의 요청에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이면 어떻게 될지 걱정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저 역시 이 특별한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가 아쉬웠지만 에밀리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결국 서준이가 조심스럽게 김밥 한 조각을 에밀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에밀리는 정말 기뻐하며 김밥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저처럼 처음에는 신기한 듯 김밥을 자세히 살펴본 후 입에 넣었습니다. 에밀리의 반응은 저와 똑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놀라는 표정이었다가 씹을수록 눈이 커지더니 결국 정말 맛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런 음식은 처음 먹어본다며 서준이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서준이도 에밀리의 반응을 보고 조금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에밀리는 한 조각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먹고 싶다는 표정으로 저와 서준이를 바라봤어요. 저는 약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서준이의 점심을 너무 많이 빼앗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자고 말했지만 에밀리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에밀리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인사하는 척했지만 점점 노골적으로 김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서준이에게 김밥 만드는 법을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서준이는 영어가 서툴러서 제대로 설명해 줄 수는 없었지만요. 저는 이런 상황이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원래 서준이와 저만의 특별한 시간이었는데 에밀리까지 끼어들면서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서준이도 비슷한 마음인지 점점 더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다른 아이들도 우리 셋이 함께 있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평소 각자 다른 그룹에 속해 있던 저와 에밀리가 새로운 아이와 함께 점심을 먹는 것이 화제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김밥 냄새가 복도 전체로 퍼지면서 다른 아이들의 관심도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무서운 6학년 데이먼이 우리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데이먼은 우리 학교에서 모든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존재였습니다. 덩치도 크고 성격도 거칠어서 웬만한 아이들은 데이먼만 봐도 피해 다녔어요. 심지어 선생님들도 데이먼을 다루기 어려워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데이먼이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데이먼은 우리 셋이 둘러앉아 김밥을 나눠 먹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을 좋아하던 데이먼이었기 때문에 저는 서준이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 온 아이를 괴롭히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데이먼의 관심은 서준이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김밥에 있었습니다. 그 특유의 향긋한 냄새가 데이먼의 코끝까지 닿았던 모양이에요. 데이먼은 서준이의 도시락을 가리키며 그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 톤이 평소보다 부드러웠던 것이 의외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국 음식이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데이먼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신도 한 개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요청이라기보다는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평소 데이먼의 성격을 아는 저로서는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서준이는 데이먼의 등장에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도 이런 아이들을 만나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몸집도 작고 영어도 서툰 서준이에게 데이먼은 정말 무서운 존재였을 겁니다. 손이 떨리면서도 김밥 한 조각을 데이먼에게 건네주는 서준이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데이먼은 김밥을 받아들고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아마 생전 처음 보는 음식이라 먹어도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와 에밀리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본 후였기 때문에 결국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데이먼의 표정이 완전히 바뀐 것이에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표정이었는데 김밥을 씹으면서 점점 눈이 커지더니 결국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데이먼이 김밥을 다 먹고 난 후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 무뚝뚝하고 거친 데이먼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뭔가 생각에 잠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모두 숨죽여 데이먼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데이먼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서준이를 바라보더니 이 음식을 누가 만들어주냐고 물었어요. 서준이는 영어로 대답하기 어려워해서 제가 대신 엄마가 만들어주신다고 설명해줬습니다. 그러자 데이먼의 표정이 또 한 번 변했습니다. 평소 보던 거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뭔가 그리워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김밥이 자신이 어릴 때 먹었던 음식과 비슷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저희는 데이먼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에 모두 놀랐어요. 알고 보니 데이먼에게는 슬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돌아가신 할머니가 일본계 캐나다인이었는데 생전에 데이먼에게 초밥을 만들어주곤 하셨다고 해요. 김밥을 먹으면서 그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던 모양입니다.
데이먼은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준이를 괴롭히기는커녕 오히려 보호해주기 시작한 것이에요. 다른 아이들이 서준이를 이상하게 바라보거나 김밥을 놀리려 하면 데이먼이 나서서 막아줬습니다. 정말 의외의 동맹이 생긴 셈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가 모든 사람에게 좋게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우리 그룹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김밥에 대한 소문도 학교 전체로 퍼져나갔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이 소문이 선생님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함께 김밥을 나눠 먹는다는 소문이 학교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김밥을 맛보고 싶어 했고 심지어 상급생들까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점심시간마다 우리 주변에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서준이는 이런 상황을 많이 부담스러워했어요. 원래 조용한 성격인데다가 갑자기 학교 전체에 관심을 받게 되니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가져오는 김밥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아마 너무 많은 아이들이 달라고 하니까 어머니께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저는 이런 서준이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다른 아이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김밥의 그 특별한 맛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시 먹고 싶어 할 테니까요. 하지만 서준이 혼자서 모든 아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김밥을 얻기 위해 서준이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한 것이에요. 어떤 아이들은 자신의 점심과 바꿔달라고 했고 어떤 아이들은 돈을 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조용했던 우리 학교 점심시간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담임 선생님인 미스터 톰슨이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로부터 우리 반 아이들이 점심시간마다 소란을 피운다는 보고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미스터 톰슨은 수업이 끝난 후 저와 서준이, 에밀리, 그리고 데이먼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미스터 톰슨은 평소 자상하고 이해심 많은 선생님이었지만 그날만큼은 표정이 심각했어요. 학교에서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각자 자신의 점심만 먹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서준이에게는 더 이상 김밥을 다른 아이들과 나눠 먹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저는 이 지시가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단지 맛있는 음식을 친구들과 나눠 먹었을 뿐인데 왜 금지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에밀리와 데이먼도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상처받은 것은 서준이었습니다. 겨우 학교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저희와 친해지면서 웃음을 되찾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서준이는 자신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며 많이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이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서준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았어요. 김밥이라는 작은 음식 하나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김밥이 특별한 음식이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다음 날 학교에 가니 서준이의 표정이 많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도시락을 가져왔지만 구석진 곳에서 혼자 조용히 먹으려고 하더군요. 저희가 다가가려고 해도 고개를 저으며 혼자 있고 싶다는 표시를 했어요. 에밀리와 데이먼도 이런 상황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낸 즐거운 점심시간들이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쉬웠어요. 특히 데이먼은 김밥을 통해 돌아가신 할머니를 그리워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럴 기회가 없어진 것을 많이 속상해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학교 분위기도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각자의 점심을 먹었고 김밥에 대한 관심도 점점 시들해져 갔어요. 하지만 저희 4명만은 뭔가 특별한 것을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온 것이에요. 교장 선생님인 미스터 해리슨이 점심시간에 갑자기 우리 반에 나타났을 때 모든 아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사무실에서만 보던 교장 선생님이 직접 교실로 오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더욱이 점심시간에 오신 것은 처음이었어요. 미스터 해리슨은 우리 반을 둘러보더니 서준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서준이 옆에 앉으시더니 도시락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준이는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나타나자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질렀나 하고 걱정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미스터 해리슨의 표정은 전혀 화가 나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기심 어린 눈으로 김밥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한국 음식이냐고 친근하게 물어보셨습니다. 서준이는 영어로 대답하기 어려워해서 제가 대신 설명해 드렸어요. 미스터 해리슨은 정말 관심을 보이시더니 한 조각만 맛볼 수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서준이는 여전히 긴장한 상태였지만 교장 선생님의 요청을 거절할 수는 없어서 조심스럽게 김밥 한 조각을 건네드렸어요. 그 순간 교실 안의 모든 아이들이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미스터 해리슨이 김밥을 입에 넣는 순간 우리는 모두 긴장했어요. 과연 어른들도 김밥을 좋아할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교장 선생님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중하게 씹어보시던 미스터 해리슨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삼키신 후에는 정말 놀라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런 맛있고 건강한 음식은 처음이라며 감탄하셨어요. 교장 선생님은 서준이에게 이 음식을 누가 만들어주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서준이가 어머니라고 대답하자 미스터 해리슨은 정말 훌륭한 어머니를 두었다며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국 음식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하시면서 서준이와 긴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교장 선생님이 김밥의 영양학적 가치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신다는 점이었어요. 김에 들어있는 미네랄과 각종 채소의 비타민, 그리고 균형 잡힌 탄수화물까지 모든 것이 성장기 아이들에게 완벽한 음식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맛있다고만 생각했던 김밥이 이렇게 몸에도 좋은 음식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미스터 해리슨은 서준이에게 앞으로도 계속 이런 건강한 도시락을 가져오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에게도 김밥 같은 건강한 음식에 대해 배울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떠나신 후 교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이들은 모두 교장 선생님이 김밥을 극찬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서준이를 보는 시선도 이전과는 다르게 존경스러운 눈빛이 되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미스터 톰슨의 태도였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대화를 나눈 후 완전히 입장을 바꾸셨어요. 오히려 서준이가 다른 아이들과 김밥을 나눠 먹는 것을 격려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문화 교육에 좋은 기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오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스터 해리슨이 전교 방송을 통해 특별한 발표를 하신 것이에요. 다음 주부터 학교 급식 메뉴에 새로운 음식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한국의 김밥이라고 발표하셨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김밥이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음식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 학교의 한 학생과 그 가족 덕분이라며 서준이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학교 전체가 들썩였어요. 아이들은 모두 김밥을 먹어볼 수 있다는 소식에 기뻐했고 선생님들도 새로운 교육 기회에 대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서준이는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스러워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문화가 인정받는다는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김밥이 학교 급식 메뉴로 정식 채택되면서 준비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스터 해리슨은 단순히 급식업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맛있는 김밥을 만들기 위해 직접 서준이 어머니를 학교로 초대했어요. 한국 음식의 진짜 맛을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서준이 어머니가 학교에 오신 날 저는 정말 설레었습니다. 그 맛있는 김밥을 만드시는 분을 직접 뵐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서준이 어머니는 생각보다 젊고 친근한 분이셨는데 무엇보다 정말 정성스러운 분이라는 것이 첫인상부터 느껴졌습니다. 급식실에서 김밥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서준이 어머니는 모든 재료를 하나하나 신중하게 선택하셨고 김 한 장 한 장도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밥을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각종 속재료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정성을 다하셨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야채를 무치는 과정이었습니다.
시금치, 당근, 단무지 등 각각의 재료를 따로따로 양념해서 맛을 내는 모습을 보니 김밥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하나하나의 재료가 모두 특별한 맛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합쳐져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김밥을 마는 과정은 정말 예술 같았어요. 서준이 어머니의 손놀림은 정말 빠르면서도 정확했습니다. 김 위에 밥을 고르게 펴신 다음 각종 재료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놓고 돌돌 말아서 완벽한 모양의 김밥을 만드셨어요. 마치 수십 년간 연습한 전문가 같았습니다. 급식 당일 학교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아이들은 모두 김밥을 먹어볼 생각에 들떠 있었고 선생님들도 새로운 메뉴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미 김밥의 맛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아이들의 반응이 어떨지 정말 궁금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급식실에는 긴 줄이 생겼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이 급식을 먹으러 온 것이에요. 심지어 평소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던 아이들까지 김밥을 먹어보려고 급식실에 왔습니다. 첫 번째로 김밥을 받은 아이들의 반응은 정말 볼만했어요. 처음에는 신기한 듯 김밥을 바라보던 아이들이 한 입 베어 물고 나서는 모두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곧 맛있다는 탄성이 급식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평소 급식을 잘 안 먹던 아이들까지 김밥은 맛있게 먹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야채를 싫어하던 아이들이 김밥 안에 들어있는 시금치와 당근을 거부감 없이 먹는 모습을 보고 선생님들도 깜짝 놀라셨어요. 김밥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준비한 김밥이 30분 만에 모두 떨어져 버렸고 못 먹은 아이들이 아쉬워할 정도였어요. 심지어 선생님들까지 김밥을 먹어보려고 급식실로 오셨을 정도였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이들은 모두 김밥 이야기로 떠들썩했고 언제 또 김밥을 먹을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미스터 해리스는 이런 반응을 보고 매주 금요일을 김밥 데이로 정하겠다고 발표하셨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김밥 급식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우리 학교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아이들의 급식 참여율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었어요. 평소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던 아이들까지 금요일만큼은 학교 급식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른 학교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우리 학교 아이들이 집에 가서 김밥 이야기를 하자 부모님들이 다른 학교에도 문의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인근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김밥 급식에 대해 관심을 보였어요. 미스터 해리스는 이런 반응에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준이 어머니께 정식으로 학교 급식 컨설턴트로 일해달라고 요청하셨어요. 단순히 김밥만이 아니라 다른 한국 음식들도 급식 메뉴로 개발해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서준이 어머니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 하셨지만 결국 이 제안을 받아들이셨어요. 캐나다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는데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요리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서준이도 어머니가 학교에서 일하게 되어서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그 다음 주부터는 김밥뿐만 아니라 비빔밥, 불고기 덮밥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이 급식 메뉴에 추가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새로운 메뉴가 나올 때마다 아이들의 반응은 정말 뜨거웠어요. 특히 불고기는 고기를 좋아하는 캐나다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맛있는 음식이라고만 생각했던 김밥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거든요. 서준이는 이제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 중 하나가 되었고 모든 아이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서준이 자신이었어요. 처음 전학 왔을 때의 조용하고 위축된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문화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에밀리와 데이먼도 큰 변화를 보였어요. 에밀리는 한국 문화에 완전히 빠져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데이먼은 김밥을 통해 돌아가신 할머니를 그리워할 수 있게 되어 성격이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우리 4명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어요. 몇 달이 지난 지금 우리 학교의 한국 음식 급식은 토론토 전체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심지어 신문과 TV에서도 취재를 나올 정도예요. 서준이 어머니는 이제 여러 학교에서 컨설팅 요청을 받고 계시고 한국 음식 전문가로 인정받고 계십니다. 가장 기쁜 것은 이 모든 변화가 단순한 음식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에요. 김밥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을 통해 저는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게 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매주 금요일 김밥 데이가 되면 학교 전체가 축제 분위기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마다 처음 서준이에게 다가가서 김밥을 나눠 먹었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미소를 짓곤 합니다. 정말 작은 용기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지금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